자, 지금까지 7강을 했는데요. 저 3강에서는 그 6인치짜리 비싼 갈비들, 과연 그걸 사야 옳은지 아니면 양쪽으로 2인치씩 날리고서 활용하는 법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이게 XT 가공이라는 거 설명했고요. 요게 사실 중요한데,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도축 공장 EST 넘버잖아요. 이거 이제 제 카페에 오시면 저는 쪼자분하게 조그맣게 안 만들고 이거 벽에다 완전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엄청 크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면 작은 글씨들이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설명 지금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7강에는 이게 CAB라는 게 어떻다는 거 설명 충분히 드렸고요. 다 이해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할 게 뭐냐. 자, 미국에 있는 소들 품종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블랙 앵거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샤를레라고 흰 소도 있고, 이것도 뭐 근육이 엄청 많고, 이제 육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량이 되게 많고 뼈는 작고 뭐 이런 고기들이 상당히 많고, 텍사스 롱운이라고 이렇게 뿔 기른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얘는 실제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순둥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게 미국 토종이기 때문에 거기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고기라고 많이 알려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뭐 한우랑 비슷한 뭐 리무진 같은 것도 있고, 얘는 한우랑 정말 비슷해요. 생긴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 다 지금까지 갈비로 다 생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홀스타인이라는 게 있는데, 홀스타인 프리지아인데, 얘는 그 젖이 많이 나오잖아요. 젖소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체형 구조가, 이게 엉덩이 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앞에는 이렇게 역삼각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형태의 고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뼈도 엄청 크고, 뼈가 아마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형태를 띠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얘도 갈비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얘는 유독 갈비를 샀는데 뭐가 뼈도 이상하고 고기도 별로 안 붙어 있고 막 이런 고기들 보면 얘를 의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제품이라고 딱 명기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 골치 아픈 저기 과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브라만이라는 인도소가 있어요. 이렇게 낙타등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얘 오로지 CAB라고 있잖아요. 앵거스 품종 중에서 얘 브라만이 섞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섞여 있으면 1세대라도 잡종이 섞여 있으면 얘는 탈락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맛을 봤어야 아는데 맛도 없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해서 이제 갈비를 어떤 걸 선택할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자, 우리나라 한우는 일소예요. 일소기 때문에 이 뼈가 13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6, 7, 8은 이제 꽃갈비라고 이렇게 일명 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는 일본에도 많이 붙어 있고, 앞쪽으로 고기가 좀 한 대 정도 앞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고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가공장들 가보면 늑간살이라는 건 이게 뼈와 뼈 사이 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덮여 있는 살, 그거 중에 진갈비살이라고 아마 한우에서 사보시면, 요게 1, 2, 3, 4, 5 중에서 5번부터 5번을 붙여서 이렇게 진갈비살로 팔아요. 4대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미국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봉갈비살 중에서도 1번이 거의 안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1번은 여기 끝에 여기만 고기가 좀 붙어 있고, 얘는 유구식으로, 그러니까 먹는 소식으로 길렀기 때문에 일소보다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살이 좀 분배가 많이 돼 있죠. 그 품종 자체가. 그렇지만 이것도 6, 7, 8 중에서 8번은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고기들이. 뭐 그런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38선이 여기쯤이라고 했잖아요, 텍사스 상부 쪽. 그러면 요 위쪽은 북극 지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북극까지는 아니지만 추운 지방이에요. 추운 지방, 네브라스카 쪽은 추운 지방이다. 그러면 추운 지방은 밑에 애들보다는 훨씬 마블링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죠. 특히나 자,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러면 4마리분이 대부분 들어있고 3마리분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갈비 대수로는 8개 하고 6개죠. 자, 그러면 이제 중량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량이 무조건 크다고 좋냐?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는 아닌데, 중량이 크면 당연히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빵이라고 하죠. 빵이 좀 클 수 있겠죠. 근데 마블링이 좋다까지는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이게 해보면, 손질을 해보면. 그래서 요 네브라스카 쪽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의 86 중에서도 M은 이쪽에 있거든요, 네브라스카에. 그 M은 비교적 같은 저기 소를 이제 샀다고 하면 M은 약간 마블링이 높을 확률이 많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 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있는 소들 보면 얘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마블링은 굉장히 적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마블링 많은 게 맛이 좋냐 뭐 이런 거는 물론 품종 뭐 이런 게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평균적으로 맛은 그래도 이쪽이 우리나라 기후하고 있는 쪽이 좀 비슷한 쪽이 낫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맛은 조금 이쪽 밑에 쪽을 선호하는 거고요. 실제로 먹어보면 여기는 이쪽 북쪽 지방 있는 애들은 기름기가 상당히 과도하게 많은 이제 저기 케이스들이 많아요, 실제로 까보면.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남부지방 걸 쓰면서도 뭐 키로수를 뭐 30kg짜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론 빵은 크지만 지방에 대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빵도 좋으면서 고기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확률이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요 밑에 것도 예를 들어서 뭐 25나 25kg나 한 박스에 뭐 그 정도 사면 과도하지 않은 지방 분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27, 뭐 30 이렇게 넘어가는 거 사면 마블링이 좋을 수도 있고, 빵은 하여튼 커지는 거죠. 같은 저기 소 개체가 4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키로수가 높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아까 품종 같은 거 충분히 얘기를 다 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EST 가공 넘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디 거를 쓰겠다, 뭐 남부 쪽 걸 쓰겠다, 북부 쪽 걸 쓰겠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박스에 이렇게 대부분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초록색 요거 스티커 붙인 거는 요 XT라고 지방 정선을 비교적 그래도 좀 잘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언제 패킹을 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때쯤 잡았다는 얘기예요. 22년 10월 1일 날 잡았다는 얘기죠. 자, 전에 설명할 때 겨울소는 가축은 겨울이 될수록 지방을 많이 축적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돼지나 이런 것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가축이니까. 자, 10월 달치를 샀어. 근데 대부분 이게 10월 달치 찾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쓰레기 왔어 막 이러는 이유가, 단순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미국 날씨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작년에 막 텍사스가 막 다 냉동 상태로 얼고 막 난리가 났다고 저기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그러면 그 해는 유독 남부지방 소도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탔기 때문에 안 추우려고 지가 지방 축적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전제 조건이 있는 데다가 요 이제 포장하고 도축한 달이 겨울이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1, 2, 3월까지 소들을 대부분 보면 3월은 뭐 그래도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자 1, 2, 3월짜리를 보면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돼 가지고 이거 뭐 지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쓰레기를 샀네 뭐 이런 케이스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들은 이제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55.3파운드라고 한 게 우리나라로 이제 환산하면 25kg짜리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아까 판단 기준을 잘 세워라. 나는 뭐 죽으나 사나 뭐 30kg 넘는 거 갖다 달라 어디서 구해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난 86M만 주구장창 사다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토탈 기준들을 없이 막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년 똑같은 반복. 옛날에 네이버에 머시기 뭐 카페 내가 이런 자료 엄청 많이 올렸었는데 열받아서 지웠다고 했잖아요. 지우고 이제 퇴출당해서 못 가지만, 그때도 이런 걸 알려줘도 유심히 안 보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에 보면 EST 넘버라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2452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2452는 텍사스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 저기 사실 때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덜컥 나 IBP 한 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뭐를 사야겠다를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사시면 그나마 확률적으로 괜찮은 갈비 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또 할 게 또 많지만 갈비 관련해서 미국 소는 대부분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갈비 같은 거는 구매를 물론 다른 부위도 다 비슷하게 가요. 지금까지 갈비 설명한 거랑 그 이제 가공법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서 뭐는 좋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우삼겹 같은 건 뭐 스위프트가 좋네 막 이러잖아요. 그 스위프트 쪽이 좀 중량 좀 큰 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종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전 강의 한번 철저하게 들으시고 확실하게 알면 다 내 거잖아요. 그 지식이 돈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